어릴 적에 나랑 진우는 항상 붙어 다니는 절친이었어. 동네에서 놀이터도 같이 가고 학교 끝나면 서로 집에서 놀기도 하고 정말 형제처럼 지냈지. 그런데 어느 날 진우네 가족이 갑자기 이사를 갔다는 얘기를 들었어. 나중에 알게 됐는데 진우가 실종된 이후로 그 집에서 살 수 없었다고 하더라. 경찰도 수사를 했지만 진우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대체 어디로 간 건지 아무도 몰랐어. 그 사건 이후로 진우네 집은 빈집으로 남았고 점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폐가처럼 변해갔지. 시간이 지나고 난 고등학생이 됐어. 진우 얘긴 내 마음 한켠에 묻어뒀지만 가끔 그리워질 때가 있더라. 그리고 어느 날 친구들이랑 학교 끝나고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그 집 근처를 지나게 됐어. 폐가처럼 된 진우네 집을 보고 누군가 제안하더라. 야, 저기 들어가 볼래? 귀신 나온다는 소문도 있다던데. 처음엔 그냥 웃어넘기려고 했는데 묘하게 끌리더라고. 뭔가 오랜만에 진우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도 들었어. 결국 우린 해가 질 무렵 진우네 집으로 들어갔어. 집은 완전 엉망이었고 먼지랑 거미줄, 부서진 가구들 때문에 더 으스스했지. 친구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장난쳤지만 난 진우의 옛방을 찾아갔어. 어릴 때 자주 들어가 놀던 익숙한 방인데도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떨리더라.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방 한가운데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어. 상자가 뭐지 싶어서 열어봤는데 그 안엔 진우가 늘 들고 다니던 작은 장난감 로봇이 들어있더라. 순간 소름이 돋으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 그 장난감을 만지자 뭔가 희미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뒤를 돌아봤는데 방 구석에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 희미한 그림자가 그렇게 서 있는 거야. 근데 이상했던 건 그 그림자 진우처럼 보였어. 진우야? 그렇게 말을 걸었는데 그림자는 서서히 나한테 가까이 다가오더니 갑자기 사라졌어. 친구들이 부르길래 급히 내려왔지. 그날 이후로도 이상한 꿈을 몇 번 꾸긴 했지만 그냥 넘겼어. 근데 더 소름 돋는 건 며칠 뒤 진우네 집 근처를 다시 지나가다가 어떤 할아버지랑 이야기하게 됐어. 그 할아버지가 이러는 거야. 그 집 옛날부터 이상했다더라. 그 전에 살던 사람도 그 집에서 아이가 사라졌다고 그러더니 그 가족도 급히 떠났었거든. 순간 진우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뭔가 차가운 공기가 스쳐가는 느낌이었어. 그 집엔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걸까? 그런데 이상한 건 그날 본 진우처럼 생긴 그림자가 너무 생생하다는 거야. 내가 떠날 때 나한테 무언가 말을 걸었던 것 같았는데 아무리 떠올려도 기억이 흐릿했어. 그러다 몇 주 뒤 집 정리를 하던 중 어릴 때 썼던 일기장을 발견했어. 반갑기도 하고 추억에 잠기며 천천히 넘기다 보니 한 페이지에 이상한 그림이 나온 거야. 내가 그리기도 했고 진우랑 같이 놀던 이야기도 적혀 있는데 문제는 글 끝에 이렇게 써 있었어. 진우가 집에 있는 비밀방을 보여줬다.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어. 순간 소름 돋았어. 비밀방, 그런 얘긴 전혀 기억이 없었거든. 그 집엔 정말 뭔가 숨겨져 있었던 걸까? 궁금해진 나는 결국 그 집에 다시 가보기로 했어. 해가 저물 때쯤 혼자 그 집에 들어갔는데 진우의 방 바닥을 두드리다 이상하게 울리는 곳을 찾았어. 손으로 먼지를 밀어내니 낡은 문손잡이가 나오더라. 망설였지만 결국 열어봤어. 그 밑으론 좁고 어두운 계단이 이어져 있었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궁금증이 더 커서 조심스럽게 내려갔어. 계단 아래는 축축하고 차가운 공기가 가득했어. 어두운 좁은 통로 끝에 작은 방 같은 공간이 보였는데 방 한쪽에는 오래된 책상과 뭔가 쌓여있는 상자들이 있었어. 심장은 터질 듯 뛰었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지. 책상 위엔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는데 그 사진 속엔 나랑 진우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 근데 이상한 건 내가 찍은 적도 본 적도 없는 사진이라는 거야. 사진 뒤엔 삐뚤삐뚤한 글씨로 "왜 약속을 어겼니?" 라고 적혀 있었어. 순간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얼른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어. 그런데 갑자기 문득 느껴지는 시선.
그리고 귀에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여기 다시 오지 말랬잖아. 그 소리는 분명 진우였어. 근데 그 목소리는 희미하게 기분 나쁜 웃음소리와 섞여 있었고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어. 두려움에 도망치듯 계단을 뛰어오르려는데 누군가 내 발목을 잡는 느낌 잡힌 발목을 뿌리치려 발버둥치는데 더 세게 조여오는 차가운 손길에 식은땀이 났어. 뒤돌아보지도 못한 채 간신히 손을 뿌리치고 계단 위로 올라가려는 찰나 귀에 생생하게 들리는 진우의 목소리가 날 멈추게 했어. 너도 나처럼 여기 남아줘.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더라. 도망쳐야 하는데 발이 떨어지질 않았어. 진우의 방이었던 곳을 지나 복도를 향해 달리려 하는데 눈앞에 뭔가 흐릿한 형체가 가로막았어. 진우였어. 아니, 진우의 모습이지만 어딘가 알 수 없는 어두움에 뒤덮인 느낌이었어. 내가 약속을 깬 거야. 다 내 잘못이야. 그의 음성이 울렁거리듯 날 휘감는 동안 손은 또다시 내 팔을 붙잡고 차갑게 식어가는 것 같았어. 간신히 몸을 뿌리치고 미친 듯이 도망쳐 집 밖으로 뛰쳐나왔지. 앞뒤 안 보고 달려나와 겨우 멈췄을 때야. 정신이 겨우 멈췄을 때야. 정신이 조금 돌아왔어.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숨도 제대로 못 쉬겠더라. 뒤를 돌아보니 집은 고요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서 있었어. 근데 이상하게 내 손바닥이 축축한 걸 느꼈지. 불빛 아래에서 확인해보니 내 손엔 낡고 구겨진 사진 한 장이 쥐어져 있었어. 근데 그 사진, 분명 아까 비밀방에서 봤던 우리 사진이었어. 뒤엔 똑같이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지. 한 번은 도망칠 수 있어도 내가 돌아올 거 알아. 순간 차가운 바람처럼 등골을 타고 전율이 흘렀어. 사진은 내가 가지 않겠다고 다짐해도 이상하게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어. 마치 거기 남은 진우가 나를 부르는 메시지 같았어. 그 뒤로 난 그 집 근처에도 가지 않았어. 하지만 가끔 고요한 밤 귓가에 친숙하면서도 섬뜩한 목소리가 속삭이는 것 같아. 다시 와줘. 너만 오면 돼. 흉내낼 수 없는 그 목소리, 진우의 목소리. 그 후부터는 밤마다 같은 악몽을 꿔. 폐가처럼 변한 진우의 집, 그곳에 홀로 서 있는 나. 그리고 거미줄처럼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천천히 나타나는 진우였어. 그는 웃고 있지만 그 웃음이 이상하게도 슬프고 어딘지 모르게 분노에 차 있는 것 같아. 꿈에서 내가 도망치려 하면 진우는 꼭 이렇게 말하더라. 여긴 끝난 게 아니야. 나만 혼자 남아있잖아. 내가 와야 모든 게 끝나.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 눈을 뜨면 항상 침대 곁에 그 낡은 사진이 놓여 있어. 절대 가져오지도 않았고 분명 버렸던 건데도 마치 내가 그 집으로 다시 가야 한다고, 어딘가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고 날 끌어당기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무서운 건 가끔 거울을 보면 내 뒤에서 진우가 희미하게 서 있는 게 보이는 날이 있다는 거야. 마치 나를 감시하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던 내 일상이 점점 그 집, 그리고 진우의 흔적들로 뒤덮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게 그냥 정신적인 충격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그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되는 밤이 많아졌어. 하루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롭고 답답해서 진우에게 말하듯 혼잣말을 했지. 대체 뭘 원하는 거야? 왜 나한테 이러는 거냐고. 그때 불 꺼진 방 안에서 갑자기 숨 막히는 정적이 느껴졌어. 그리고 바로 뒤에서 아주 작게 하지만 깊게 울리는 목소리가 들렸어. 넌 이미 알고 있잖아. 순간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간 기억. 어린 시절 진우랑 그 집 지하로 몰래 들어갔다가 함께 발견했던 낡은 상자. 거기에 담긴 비밀들, 그리고 그걸 숨기자고 했던 약속. 그리고 문득 떠오른 게 나 혼자 도망치듯 올라오고 진우만 그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순간이었어. 그때 느꼈던 묘한 공포, 그리고 진우가 했던 말. 여기서 나만 남아있으면 안 돼. 내가 기억에서 지우려 했던 건 어쩌면 나 스스로 그를 버려둔 죄책감이었나 봐. 그 순간 알게 됐어. 난 모든 걸 잊으려 했지만 진우는 날 그런 채로 두지 않았던 것 같아.
그날 이후로 밤마다 듣던 목소리와 보이던 그림자는 더 선명하고 강하게 다가왔어. 마치 진우가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말하려는 것처럼. 결국 난 다시 그 집으로 갔어. 뭔가 마무리를 짓지 않으면 영원히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거든. 이번엔 더 깊이 들어갔어. 그 지하의 비밀방까지 말이야. 지나간 기억이 떠오르듯 문득 상자들이 쌓여 있었던 공간 깊숙이 진우가 서 있었던 모습이 보였어. 하지만 이번엔 그는 멀리서 날 찾지 않았어. 바로 내 앞에 손을 내밀며 속삭였어. 돌아왔구나. 드디어. 그의 손을 잡는 순간 내가 떠날 때 몰랐던 그의 마지막 표정을 알게 됐어. 준수한 슬픔과 배신감으로 얼룩져 있었던 얼굴. 그리고 그와 동시에 어둠이 날 삼키는 것 같았어. 내가 눈을 떴을 때 난 그 비밀방에 없었어. 하지만 내 주변은 낯선 풍경으로 가득했어. 주변을 둘러보니 진우가 어릴 적에 자주 말하던 곳, 그림 속 마을 같았어. 어딘가 오묘하게 따뜻하고 동시에 차갑고 음산한 느낌이 섞인 이상한 공간이었지. 그런데 이곳엔 사람이 없었어. 집도 멀쩡하고 하늘도 밝았는데 소리 하나 없이 고요하기만 했어. 그때 어디선가 진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 여기가 우리가 약속했던 곳이야. 넌 기억 안 나? 나도 모르게 대답했지. 여기 기억 안 나는데. 진우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그 웃음은 기쁘지 않았어. 넌 항상 잊어. 하지만 괜찮아. 내가 이제 여기서 나랑 함께하면 돼. 그때야 깨달았어. 이건 진우가 바란 곳이 아니었어. 그가 갇힌 이 세계, 이 이상한 공간은 내가 만든 감정과 두려움, 그리고 약속을 어긴 죄책감으로 만들어진 무언가였던 거야. 도망쳐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 진우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고 그의 얼굴엔 미소가 아닌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어. 너만 나를 두고 도망갔잖아. 이제 같이 있어야지. 그가 내 손을 잡는데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갑더라.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숨조차 쉽지 않았어. 그 순간 눈앞이 흐려지더니 진우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렸어. 여기서 나 혼자일 필요 없잖아. 내가 함께하면 이젠 외롭지 않을 거야. 마지막으로 힘을 내어 그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어. 내가 눈을 떴을 땐 그 폐가의 지하방에 혼자 앉아 있었지. 그런데 희미한 거울 같은 벽면에 내 얼굴이 비쳤는데 그 모습이 내가 아니라 진우였어. 그리고 벽 너머엔 어릴 적 내 모습이 서 있었지. 나처럼 갇힌 채로 말이야.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벽 너머 어릴 적 내 모습을 바라봤어. 그 얼굴엔 공포와 혼란이 가득했고 그 눈빛은 분명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 그대로였어. 손으로 벽을 두드리며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내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어. 그저 벽 너머의 내가 겁에 질린 눈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지.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 내가 진우가 된 거야. 진우가 여태껏 느꼈던 외로움과 고통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겠더라. 몸은 움직이지 않았고 내 안은 끝없는 어둠과 정적에 휩싸였어. 그런데 그 순간 벽 너머에서 어린애가 서서히 뒤돌아 걸어 나가기 시작했어. 나는 간절히 손을 뻗어 외치고 싶었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지. 그저 그 모습이 멀어지는 걸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 그리고 고요한 방 안에 다시 혼자 남게 되자 겨우 진우가 했던 말의 의미를 이해했어. 이제는 내가 여기서 나 대신 기다려줘야 해. 끝없는 어둠 속에서 나는 다시 끝없는 어둠 속에서 나는 다시 나를 기다릴 누군가를 떠올렸다. 그리고 알았다.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가 이 집에 발을 들이고 나와 같았던 호기심과 죄책감을 등에 지고 이곳에 들어올 거라는 걸. 어둠 속엔 희미한 웃음소리가 섞여 퍼졌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거라는 묘한 안도감에 빠졌다. 그리고 그 순간 발걸음 소리가 집 안으로 점점 다가오는 게 들려왔다. 분명 누군가가 나를 찾아가려 하는 거야. 문득 거울에 조금씩 또렷해지는 내 얼굴이 아닌 진우의 미소를 담으면서 나는 혼잣말을 속삭였다. 돌아오게 될 거야. 이번엔 내 차례야.